학원 강사 주제에 꼬리 내릴 줄도 모르나 봐. 아버님,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이혼한 여자가 딸 키운다고 고생은 했겠지만,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난 우리 아들이 최소한 은행원이나 공무원 집안하고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집안에 학원 강사라니. 제가 학원 강사라서 이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화리야, 일어나자. 어머, 벌써 가게?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이래서 이혼한 집안하고는. 어머니,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보란 듯이 나가는 거 봐. 역시 이혼한 집안은 달라. 네, 맞습니다. 전 이혼했고 학원 강사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당당하게 키웠어요. 거짓말하고 남을 무시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죠. 앉으세요. 할 말 다 못했어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15해 전의 그날은 영어학원 강의를 마치고 돌아온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문을 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신미순 여사는 25세 시작해 20년 동안 지켜온 결혼 생활이 그날로 완전히 무너질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꼭 들고 다니던 것을 두고 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울리는 문자 알림음.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받고 그 순간 그의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도 좋았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봬요. 발신인은 지민이었습니다. 남편이 4년 전부터 과외를 하던 22살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대화 내용에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 거실에 서 있는 그를 보고 15살이던 딸 화리가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45살의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지민이랑 뭐야? 그의 질문에 남편은 잠시 굳었다가 이내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단 한마디, 20년 결혼 생활에 대한 사과가 고작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게 다야? 4년이나 날 속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지민이가 필요해. 남편의 말에 그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화리가 울며 매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고 그날 이후 그들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화리는 베개를 적셨고 그는 딸의 방문 앞에서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동료, 교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빈 집에서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끝난 날, 그는 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화리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엄만 잘못한 거 없잖아. 화리의 말에 그는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린 딸이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58이 된 그는 30살이 된 화리를 보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학원을 오가는 길에 마주치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특히 딸과 아빠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린 화리의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5해 전,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으려 했지만 20년의 세월이 주는 무게는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맞이한 봄, 그는 화리의 고등학교 등록금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어학원 강사 월급으로는 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엄마, 나 알바할까? 늦은 저녁 수학 문제집을 풀던 화리가 물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화리의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퇴근길에 우연히 들른 은행에서 그는 재테크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지금 역세권 오피스텔이 좋은 투자처예요. 월세도 안정적이고. 처음에는 귓등으로 흘려들었지만 매일 밤 인터넷을 뒤지며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쌤, 진짜 살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야 할 텐데. 동료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리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추가 수업을 하고 주말에도 과외를 늘렸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우고 버스비를 아끼려 걸어 다녔습니다. 6개월 뒤 그는 마침내 역세권 오피스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고 퇴직금까지 모두 털어넣었지만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생긴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계약서를 바라보는 화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받는 게 낫지.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전세로 옮길 때의 막막함이 떠올랐습니다.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입금되는 월세를 보며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가서 경제 공부를 했고 주말이면 부동산 설명회도 찾아다녔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되고 싶어. 어느 날 화리가 불쑥 말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 화리는 엄마보다 더 멋지게 살 거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화리의 학업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투자 성공의 맛을 본 그는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학원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경매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신쌤, 요즘 어디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달라 보여요. 동료, 교사들의 말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딘 후 그녀의 걸음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신미순 여사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2개를 정성스레 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화리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수업이 있는 강남 학원에서 시작해 저녁에는 송파 학원까지 그녀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는 날도 많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하는 화리의 밝은 미소가 모든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내가 만들어 봤어. 어느 날 퇴근해서 돌아온 그녀를 맞이한 건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요리 앞에서 그녀는 눈물을 감췄습니다. 이제 나도 엄마 도와줄 수 있어. 화리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이 된 딸은 어느새 키도 크고 마음도 커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알바비로 산 거야. 현관문 앞에 놓인 작은 건조기를 보며 화리가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그녀가 만류했지만 화리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은 챙기고 있는 거지?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데 나도 뭐라도 해야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까지 하는 화리를 보며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따님이 정말 착하네요. 어쩜 저리 철이 일찍 들었대요? 같은 학원에서 일하는 동료, 강사의 말에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철이 일찍 든 게 아니라 철이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그녀와 화리는 장을 보러 갔습니다. 화리는 세일 상품을 찾아다니며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했고 저녁거리를 고르면서도 항상 엄마의 입맛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화리야, 너는 내 것도 사. 난 엄마랑 같이 먹는 게 더 좋아. 때로는 딸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화리는 오히려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엄마랑 둘이 사는 게 좋아. 퇴근길에 마주한 높은 학원비 청구서에 한숨을 쉬던 날, 화리가 건넨 편지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고야. 이렇게 열심히 사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녀는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렇게 위로가 되어주는 딸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와 화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고, 작은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그들은 서로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딸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그녀의 삶을 채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화리는 어머니의 헌신 덕분에 명문대학교 영문과에 합격했고, 그녀는 딸의 합격 소식에 밤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대학 첫 학기, 화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성실함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화리야, 이제 알바는 그만둬도 돼. 그녀가 말했지만 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고생하시는데 나도 내 앞가림은 해야지. 대학 생활 내내 화리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고 방학이면 과외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점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 화리는 중견기업 해외 영업부에 입사했습니다. 24이 된 딸은 이제 당당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용돈 드릴게요. 첫 월급날 화리가 건넨 봉투에 그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에이, 난 엄마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잖아. 엄마가 기반 다 만들어 주셨으니까. 시간이 흐르며 화리는 승진도 하고 해외 출장도 다니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말이면 그녀와 함께 등산도 가고 맛집 탐방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29이 된 화리를 보며 그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딸의 단단한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어느 봄날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녀는 평소와 다른 화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29이 된 딸은 어딘가 들뜬 표정으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주저를 놓던 화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데? 동네 장어집. 그러니까 성북동 만강이라고 있잖아. 거기 아들이야.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 아들이라면 35. 화리와는 6살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가 좀 많네. 그녀의 말에 화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는 달라. 정말 착하고 성실해. 그녀는 화리의 눈빛에서 설렘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장어집 앞을 지나던 그녀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리 어머니세요?
예상치 못한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저 활이랑 만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진중한 말투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활이와 만나고 있어 죄송합니다. 정중한 그의 태도에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우리 활이 잘 부탁드립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는 준혁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 오빠 어땠어? 그날 저녁 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좀 더 지켜봐야지.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활이의 첫사랑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다 컸잖아. 활이의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커도 딸은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주말이면 준혁이 가끔 활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고 항상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구운 장어인데 드셔보세요. 어느 날은 포장된 장어구이를 들고 와서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준혁의 진심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이의 얼굴에서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며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이해해줘서.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활이와 준혁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딸의 선택을 믿고 지켜보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간다던 활이가 유독 피곤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점점 딸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나 준혁 오빠랑 데이트 다녀올게.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들리던 활이의 말. 하지만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오는 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활이야,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활이의 손을 보니 물에 불어 있었고 옷에서는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녀는 활이가 간다던 데이트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성북동 만강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손질하고 저기 있는 양념은 준혁이 주방에서 활이에게 장어 손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활이는 앞치마를 두르고 비린내 나는 장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활이야.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활이는 당황한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장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데이트야? 주말마다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활이가 배우고 싶다고. 준혁이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오빠 가게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 이건 완전히 일하는 거야.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일만 했던 거야? 그제서야 활이가 고개를 숙이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게 구경을 하다가 준혁이 바빠 보여서 잠깐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주말마다 일하는 것이 당연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준혁 씨, 직원을 쓰셔야죠. 우리 활이를 이렇게 일시키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활이가 워낙 잘해주고 해서. 이제 그만두자. 활이야, 가자. 그녀는 딸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할 게 뭐 있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착한 딸의 마음을 이용한 준혁이 못마땅했습니다. 이제 주말에는 엄마랑 시간 보내자. 그동안 데이트는커녕 장어, 비린내만 맡았잖아. 활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활이는 주말마다 가게 일을 돕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준혁과는 적절한 데이트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주말엔 데이트만 해. 가게 일은 직원을 쓰시라고 하세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준혁도 수긍했고 화리의 주말은 다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화리의 표정은 더욱 밝아졌고 주말의 피곤한 기색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서로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느 봄날 저녁 화리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녀의 방을 조심스레 노크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화리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 평소와 다른 진지한 목소리에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책을 읽고 있던 손에서 자연스레 책갈피가 떨어졌습니다. 나 준혁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년 동안의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오빠가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빨리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대. 화리의 말에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꽃들이 갑자기 쓸쓸해 보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어서 서두른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가 이제 36이고 나는 아직 29이잖아. 이럴 때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대. 오빠 친구들도 다 결혼했고. 결혼이 친구들 따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녀는 한숨을 쉬며 침대 한켠을 토닥였습니다. 화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화리야, 결혼은 두 사람이 정말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거야. 나이 차이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니지.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엄마도 처음엔 준혁 오빠 마음에 안 들어 했잖아. 근데 이제는 달라졌잖아. 화리의 말은 맞았습니다. 가게 일을 시키는 문제만 해결된 뒤로는 준혁도 꽤 성실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에 가져오는 장어구이의 맛도 일품이었고 화리를 대하는 태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연애랑 달라.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얽히는 거야. 나 이제 회사에서도 자리 잡았고 오빠도 가게가 안정됐잖아.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처럼 경제적인 준비도 됐다고 생각해. 화리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의젓해진 걸까요? 준혁 오빠가 어제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어. 화리의 말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은 안 했어. 엄마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의 화리라면 설렘에 들떠서 바로 대답했을 텐데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이라는 게 영 이해가 안 되는구나. 오빠가 부모님의 압박도 있고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것 같아. 그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이라 문득 불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화리야, 혹시 준혁 씨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아직 한 번도 뵌 적 없어. 화리의 대답에 그녀는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1년이나 만났는데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만났다니. 이번 주말에 준혁 씨 부모님이랑 한번 만나보자.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특히 장어집이라는 가업이 있는 집안이니 앞으로 화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가게 일을 시켰던 일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엄마, 화리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만나면 궁금한 것 많이 여쭤보자. 특히 왜 서두르시는지. 저녁 내내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어쩐지 차가워 보였습니다. 화리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것인지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리가 이렇게 의젓하게 커서. 빗물 같은 것이 눈가에 맺혔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이 결정이 섣부르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그녀는 우연히 화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화리의 목소리 톤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응, 오빠, 우리 집은 그냥 아빠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 그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자 날 키우신 거야. 응, 맞아. 화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이혼 사실을 딸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화리야, 그녀가 문을 열자 화리는 깜짝 놀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방금 그 말 무슨 뜻이니? 화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 준혁 오빠가 이혼한 가정에 대해 되게 안 좋게 생각해서. 그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의 그 아픈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오빠가 그러더라고.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난 그냥 아빠가 돌아가신 걸로.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응, 화리의 작은 대답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그 모든 세월 화리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나쁜 딸이지? 화리가 흐느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이런 상황 만든 내 잘못이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5년 전 이혼을 결심하던 때의 일기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화리야, 엄마가 힘들어도 널 꼭 잘 키울게.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습니다. 그 시절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화리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출근길 회사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결혼해서도 이혼할 확률이 높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놀이터를 지나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린 화리와 함께 놀던 그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난 이제 다 컸어.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어릴 적 화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시절의 순수했던 딸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리가 출근하기 전 그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준혁 오빠한테 사실대로 말할래.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꺼림칙한 것 같아. 화리야, 난 괜찮아. 넌 그저 행복하면 돼.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자신의 지난 날이 그토록 힘들게 지켜온 딸과의 시간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세상의 편견이 이렇게 크구나.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통계의 한 숫자일 뿐이라는 게 서글펐습니다. 매일 밤 거울 속 자신에게 내일은 또 다른 날이야 라고 속삭였지만 거울 속의 그녀는 점점 더 지쳐 보였고 눈가의 주름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예약된 한정식집 앞에서 그녀와 화리는 1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등을 지지는 듯했습니다. 죄송해요. 가게가 바빠서.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부모님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땀에 절은 셔츠와 기름때가 묻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아이고,
날씨도 덥고 오래 기다리셨죠? 준혁의 어머니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대충 묶은 머리를 한 채였습니다. 아버지는 아예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아, 네. 화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게가 바빠서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준혁의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죠. 음식이 나오고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준혁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화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다고? 화리가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 그게 화리가 말을 머뭇거리는 사이 준혁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보니까 이혼하셨대요. 화리가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어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준혁의 어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숨겼어? 이거 큰일 났네. 어머님, 그게 중요한가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니요. 당연히 중요하죠. 이혼한 집안하고 어떻게 사돈을. 어머니, 준혁이 제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학원 강사 주제에 꼬리 내릴 줄도 모르나 봐. 준혁 아버지의 말이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준혁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나? 이혼한 여자가 딸 키운다고 고생은 했겠지만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우리 아들이 최소한 은행원이나 공무원 집안하고는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혼한 집안에 학원 강사라니.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학원 강사라서 이혼했다는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엄마, 화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리야, 일어나자. 네. 아니, 잠깐만요. 준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 씨, 당신도 이런 생각이었나요? 이혼한 가정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아, 그게 준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화리가 거짓말을 한 게 당신의 그런 생각 때문이었더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됐어요.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벌써 가게? 음식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준혁 어머니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래서 이혼한 집안하고는. 어머니, 준혁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보란 듯이 나가는 거 봐. 역시 이혼한 집안은 달라. 네, 맞습니다. 전 이혼했고 학원 강사입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당당하게 키웠어요. 거짓말하고 남을 무시하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죠. 그녀의 말이 식당 안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준혁 부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이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엄마, 화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화리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준혁의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앉으세요. 할 말 다 못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한제 학원 강사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수준이네요. 준혁의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준혁이 제지하려 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가 어때서요? 시간제 강사면 입에 풀칠도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 딸 지금까지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다고요? 거짓말하는 걸 잘 가르치셨나 보네. 준혁 아버지의 말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뭐, 우리 아들이 장어집 하나 물려받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 성북동에서 한 달이면 얘 1년 월급은 벌걸. 내 앞으로 장어집 물려준다고 했더니 저렇게 형편없는 집안하고 결혼하겠다고? 이혼한 집안도 모자라서
시간제 강사라니. 그만하세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화리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고생, 누가 고생하래? 젊은 나이에 이혼하고 혼자 살겠다고 한 건 본인 선택 아니야? 준혁 어머니의 말에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얼마나 좋은 조건의 처자들 다 거절했는지 알아? 의사 딸도 있었고, 변호사 집안 딸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준혁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왜 이왕 다 터진 거 확실히 하자고. 시한제 강사 주제에. 주제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주제에 이혼한 시간제 강사가 뭘 해줄 수 있다고. 결혼식은 누가 해? 신혼집은 어떡할 건데? 어머님, 화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울지 마, 화리야. 그녀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기가 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장어집 물려받는다고 이런 데까지 기어 올라오고. 엄마, 가자. 화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앉아. 준혁 아버지의 말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털어놓고 가자고. 니네 집에 뭐 있다고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올 생각을 했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주제에. 화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제요. 지금 우리 엄마 무시하시는 거예요. 화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혼자서 날 키우면서. 대단해. 이혼하고 혼자 산 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고도 딸 결혼시킬 낯짝이 있어.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화리야. 이제 알겠어요. 왜 오빠가 이혼한 가정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다 부모님 때문이었네요. 화리의 말에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간제 강사라고 무시하던 예비 시부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뭐, 준혁 어머니가 비웃음을 지으려다 말았습니다. 그녀가 꺼내놓은 것은 명동의 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어서 강남의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건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성북동 신축 아파트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방금 계약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84평형. 중간층이에요.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통장 잔고도 궁금해 하시던데.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이게 제 예금 잔액이에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본 준혁의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설마 이게 다. 네. 다 제가 번 돈입니다. 시간제 강사가 뭘 했겠냐고 하셨죠? 제가 15년 동안 정말 열심히 벌었거든요. 이런 걸 왜 진작? 준혁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제가 자랑이라도 했어야 했나요? 돈 있다고 꼬리 친다고 하셨을 텐데. 그녀의 말에 준혁의 부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화리 대학 등록금도 제가 다 냈고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든든하게 뒷바라지했습니다. 시간제 강사라고 무시하시더니 이제 보니 제 자산이 장어집보다 많네요. 엄마, 화리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지? 엄마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 저희가 너무했네요. 준혁 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녀는 천천히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신축 아파트요? 제가 살 집입니다. 혹시 아세요? 장어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집값이 장어집의 3배 정도 되더라고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시간제 강사지만 제 딸 미래는 걱정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네요. 장어집 하나로 우리 화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무시하시는 건가요? 준혁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요. 그저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린 것뿐이에요.
무시는 누가 먼저 시작했죠?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활이 이제 엄마가 형편없어서 창피하진 않지? 그녀가 화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난 원래부터 엄마가 자랑스러웠어. 화리의 눈에서 이번에는 자부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 다 털어놨으니 우리 일어날까?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준혁의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 씨, 우리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당신은 부모님과 달리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네요. 준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준혁 부모의 낮은 한숨 소리가 승리의 증거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준혁의 어머니가 화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화리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안 될까? 불과 하루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불편하게 엄마라고 해. 우리 준혁이가 너무 속상해하더라. 화리는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곧이어 문자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식사라도 해요. 준혁이가 장어 특별히 구워놨어요. 어제 일은 다 잊어주세요. 준혁도 달라졌습니다. 화리야, 우리 부모님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시네. 나도 미안해. 오빠, 그동안 내가 몰랐어. 내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준혁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아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어제 많이 놀랐어. 그 정도 자산이면 우리 장어집 10개는 되겠던데? 화리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다음 날 준혁의 아버지까지 나섰습니다. 화리의 회사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화리야, 아버지 좀 봐주면 안 되겠니? 아버님, 내가 너무했다. 용서해 다오. 우리 준혁이랑 잘 되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청북동 신축 아파트라고 하셨죠? 우리 가게랑 정말 가깝네요. 앞으로 매일 뵈야 할 텐데. 준혁의 부모는 집요했습니다. 퇴근길에 화리를 기다리고 주말에는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화리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앞으로는 내 어머님 모시고 살게. 우리가 다 잘못했어. 어느 날은 준혁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화리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 어머님을 오해했어. 오빠, 그만 일어나. 이제 알아. 내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 결혼하자. 응? 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신축 아파트에서 다 같이 살면 좋겠다고. 우리가 모실게. 준혁의 말에 화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난 진심이야. 내 어머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자산 명세서의 숫자들만 좁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준혁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화리야, 우리 아들 좀 봐줘. 어제부터 술만 마시고. 나가주세요. 화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리야, 엄마가. 엄마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녀의 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이모라고요? 진짜 웃기시네요. 화리의 눈빛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돈이 보이니까 이제 저희가 눈에 들어오나 봐요. 당장 나가주세요.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다음 날은 준혁이 회사 앞을 서성였습니다. 화리야, 우리 에버랜드 갈까? 내가 쏠게. 진짜 뻔뻔하시네. 화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화리야, 나 진짜. 그만하시죠. 쇼핑백은 가져가세요. 전 당신이 사준 옷 따위 입고 싶지 않아요. 화리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어제까지 이혼한 집안 자식이라고 못마땅해 하고 당신 부모님이 막말할 때 말리지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돈이 보이니까 환장하셨나 봐요. 이제 보니까 당신 정말 한심하네요. 준혁 씨, 이제 그만하시죠. 결국 그녀가 나서야 했습니다. 아, 어머님. 준혁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화리는 앞으로 만나지 마세요. 돈이 보이니까 이제 이혼한 가정도 괜찮아진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진심이요. 그럼 왜 자꾸 자산 얘기만 하시죠? 우리 딸 행복은 생각도 안 하시고.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쇼핑백이 서글프게 흔들렸습니다. 화리는 준혁의 끈질긴 연락을 거절하며 회사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 우연히 만강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 화리 씨 맞으시죠? 마침 그 아르바이트생도 퇴사를 고민하던 참이었습니다. 요즘도 그곳 상황이 별로인가 봐요. 화리의 물음에 아르바이트생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월급도 3달째 밀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의 이야기를 듣자 화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부당한 대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저희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세금 신고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방 보조 직원의 이야기를 들으니 분통이 터졌습니다. 화리 씨,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홀 서빙하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장어 신선도가 많이 떨어져도 그냥 내보내요. 유통기한도 제멋대로 손님들 식중독 걸릴까 봐 매번 걱정이에요. 화리는 자신이 일할 때 보았던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기 뒷문으로 들어오는 장어들 원산지가 이상해요. 네. 무슨 뜻이세요?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아요. 가격은 국내산으로 받고. 직원들의 폭로는 계속되었습니다. 화리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제가 일할 때도 봤어요. 사진도 있고요. 화리는 자신이 일하면서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위생적인 주방 상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 원산지, 표기 위반. 우리 다 같이 신고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화리의 말에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화리는 식품위생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SNS에도 그동안의 증거 자료를 올렸습니다. 성북동 만강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도 거기서 일했는데 맞아요. 저도 밀린 월급 못 받았어요. 식중독 걸렸었는데. 준혁의 전화가 왔습니다. 화리야, 이러지 마. 내가 신고한 거라며. 오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지 마요. 다 오빠네 가족이 자초한 거예요. 보건소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준혁 아버지가 화리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게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이게 다 내 어미 돈이 많다고. 아버님, 그만하세요. 불법을 저지른 건 아버님이에요. 화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만강 앞에는 위생점검 중 팻말이 걸렸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가 들어왔습니다. 유명 장어구이집 불법 영업 적발. 준혁의 어머니가 이번에는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제발 그만해.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다 가게 망하겠어. 어머님, 이제 와서 그러시면 뭐해요? 직원들 임금도 제때 안 주시고 위생관리도 안 하시고 그게 다 어머님 잘못이에요. 결국 만강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북동의 명물이라 불리던 장어집의 추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한 걸까? 그날 저녁 화리가 물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은 계속됐을 거야.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준혁 오빠도 그만 잊을래요. 그래. 우리 화리가 정말 어른이 됐구나. 화리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함이 빛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듯한 소동이 끝나고 늦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녀와 화리는 성북동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화리가 새집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바꾸는 신청을 했습니다. 화리도 같은 날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연락 못 받겠죠? 화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보니까 우리한테 정말 좋은 것만 남았네요. 새로 꾸민 거실에서 화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 왔잖아요. 그녀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전 이혼 후의 시작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사하면서 버린 짐보다 새로 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화리가 새로 배치된 가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묵은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는 거야. 따스한 가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집의 창문을 통해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화리야. 네.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숨기지 말자. 이혼한 가정이어서 어때?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아왔잖아. 화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그동안 우리 가정을 부끄러워한 것 같아서. 아니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 편견이 너무 컸던 거지. 마주 앉은 모녀는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에요. 화리가 창가로 다가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이번에는 더 당당하게. 저녁이 되자 그녀는 테라스에 작은 화분을 내놓았습니다. 봄에 피어날 꽃을 기다리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저녁 해 먹을까요?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둘이 요리하자. 주방에서 들리는 모녀의 웃음소리가 새 집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워질 무렵 성북동의 풍경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만강 장어집 앞에 임대현 수막이 걸렸습니다. 위생 점검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가게는 급속도로 기울어갔습니다. 장어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저기 맛집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원산지를 속였대. 직원들 임금도 제때 안 줬다면서. 식중독 걸린 사람도 있었다고 하더라. 한때 동네를 대표하는 맛집이었던 만강은 이제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준혁의 가족은 필사적으로 가게를 살리려 했습니다. 메뉴 가격을 내리고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준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30년을 일군 가게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밀린 세금이 발목을 잡았고 위생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들로 인한 과태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준혁의 아버지는 임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 발길을 끊었고 남은 직원들도 모두 퇴사했습니다. 이 동네가 이제 너무 비싸졌어. 우리 같은 영세 상인은 버티기 힘들어. 준혁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법과 오만이 가게를 망하게 했다는 것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준혁의 어머니가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딸 무시하고 직원들 함부로 대하고 우리가 잘못했어. 마지막 영업일, 준혁의 어머니는 주방 구석에 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돈이 보이니까 눈이 멀어서. 준혁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가업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당신, 이제 어떡하지? 준혁의 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장어집 사장이었던 남편은
이제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늙은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붙은 임대의 현수막이 겨울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날, 준혁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나? 그의 한숨 소리가 텅 빈 가게에 메아리 쳤습니다.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성북동의 명물 만강은 결국 자신들의 오만과 욕심으로 이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준혁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장어집 사장의 아들이 아닌 그저 평범한 취업 준비생이 된 것입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날, 화리는 회사 업무로 만난 동갑내기 김민수와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협력사 과장으로 일하는 그는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 대리님, 지난번 보내주신 자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민수의 진중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가 화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습니다. 김 과장님도 보내주신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됐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후 함께 마시는 커피, 점심시간에 나누는 대화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키우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민수는 화리의 가정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맞벌이 하시면서 저희 남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의 말에 화리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신 대리님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싶은데 실례일까요? 어느 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을 한자리에서 뵙고 싶어서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화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주말 그녀의 집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수라고 합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키우신 화리 씨를 정말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준혁과는 다른 진정성 있는 태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제가 화리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민수의 청솔한 고백에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화리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고 그녀도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자주 찾아뵐게요. 제가 성실하게 화리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돌아가는 민수의 뒷모습을 보며 화리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진짜일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졌어. 그녀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화리가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같아서였습니다. 민수 씨는 달라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 같아서. 화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구나. 그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화리는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한 어느 날, 그녀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전해온 화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과장이 된 딸의 모습에서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맡은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됐어요. 화리는 이제 회사의 핵심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풋풋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노련한 비즈니스 우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랑 결혼식 준비도 순조로워요. 화리의 눈빛이 행복하게 빛났습니다. 약혼한 지 6개월, 두 사람은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주말에 저희 부모님께서 찾아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수의 부모님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왔습니다. 처음부터 화리의 가정 환경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 준 것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리 씨를 보면 우리 민수가 얼마나 복화된 사람인지 새삼 느낍니다. 민수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모든 게 안정됐죠?
화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자리 잡은 걸 보니 이제 내 마음도 편하구나. 저녁 노을이 창가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